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하고 자격증 28개를 땄던 이의웅 씨. 실에 층마다 많은 감지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동작으로 해서 복구를 시킨 데이터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상은 없는 거지? 네, 이상 없습니다. 늘 그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취업한 곳엔 또래 직원이 많답니다. 65.5세였어 평균이 관리실 나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유는 나이의 경륜, 다시 말해 지혜가 이러한 어떤 조직의 운영을 잘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설비에 문제가 없나 파악해야 하다 보니 전기, 소방 쪽 지식을 두루 섭렵해야 하는 시설 관리 업종. 직원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정년은 70세랍니다. 업체 대표 입장에서는 퇴직한 60대를 고용한다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인력을 만날 기회라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고용시장이 불안하다고 느끼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고 본인이 갖고 계신 능력치가 사실 엄청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를테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 중에 뭐 소방서장 출신, 경찰서장 출신, 아니면 어디 등기소 소장님, 뭐 엄청난 이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집에 놀고 계시고 사회 전체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누리호의 주역이자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K9 자주포 등을 만든 방산기업. 최첨단 장비를 만드는 이곳에서는 퇴직한 직원을 다시 고용하기도 합니다. 나이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에 아까운 인재들이 많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기술 명장 360호. 황해도 명장도 바로 그렇습니다.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기술 명장이거든요. 엔진 아래쪽에 있는 터보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터보 펌프가 뭐냐면은 사람으로 보면은 심장이에요. 그 터보 펌프를 개발하기 위해서 무려 2년 가까이 제품은 나오지도 않고 불량만 났습니다. 낙심하고도 있기도 했고 특히 이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더더욱 더 실망을 했었죠. 도저히 안 되면 손톱으로 긁어서라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하고 또 했습니다. 결국은 성공을 했죠. 로켓이 추진했습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고 있는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누리호가 정말 모든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또 모든 연구자들의 또 그 마음을 담아서 누리호 발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성공할 때마다 차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만든 결실이 저 우주로 날아가니까 더더욱 행복한 거죠. 20대에 이곳에 입사해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황 명장. 5년 전 정년 퇴직을 한 뒤 재고용됐습니다. 그런데요,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젊은 직원이 아닌 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년 퇴직 후 재고용하시는 분들은 하던 일을 그대로 하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노하우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어떠한 뭐 생산성도 안정되고 업무의 공백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 그 경영 성과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섭 수석 연구원 역시 정년 퇴직 후 재고용된 직원입니다. 차기 보병 전투장갑차 K-21, 120mm 자주박격포 개발에 참여해 왔는데요. 묘한 회로도 볼 줄 몰라서 그때 부모님이 하나씩 섞으면서 좀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나요. 그것을 설명하고 주니까 그냥 뭐 어느새 금방 그 설계도 금방 하고 금방 배우는구나. 그렇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하고 좀 틀린 것 같아. 금방 배워요. 그런데 익숙해서 그런가? 그냥 잘 알려주죠. 일단 저희한테는 없는 그런 경험적인 부분에서의 충고 이런 게 프로젝트 진행하거나 일이 막힐 때 되게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자리에 계시기만 해도 좀 든든한 게 있어서 저희 팀에는 김태섭 소장님 계신다 이러면은 다른 팀과 좀 차별화가 되지 않나 해서 저는 항상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들의 경륜을 배워 좋다는 후배들.
재고용 선배들 역시 정년 이후에 추가로 얻은 시간인 만큼 후배들을 위해 쓰고 싶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 후배 직원한테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지식을 많이 그 전수해주고 그 옆에만 있어도 그 든든하게 그 후배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선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역을 퇴임을 하더라도 완전히 떠났다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뿌린 제자들, 이 씨앗들이 크고 성공할 때까지 지켜봐야죠. 제가 겪어왔던 부분에서 잘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실패한 부분도 후배들에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실패 사례를 얘기하면서 바르게 많은 아픔 없이 저는 아픔을 가지며 성공했지만 작은 아픔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후배들을 도와줄 겁니다. 다시 일한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62년생입니다. 전 63년 6월생입니다. 저는 6학년 5반입니다. 저는 71세입니다. 저는 이제 64세. 저희들이 이게 6학번이잖아요. 근데 7학번 되니까 선망의 대상이죠. 어떻게 하면 70까지 근무를 할 수 있을까? 모두 60대 이상, 30여 년을 일한 직장에서 이미 정년퇴직을 한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또다시 현역이 된 걸까요? 뭐 퇴직금 받고 뭐 국민연금 받고 개인연금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부분은 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는데 제일 큰 거는 정신건강인 것 같아요. 뭔가 하나 소속이 되어 있는 거하고 뭔가 같이 젊은 세대든 나이 드신 분이든 어울릴 수 있다는 거. 정년하고 나서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한 5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백 기간에 대해서 조금 뭐 대비를 해야 되겠다. 퇴직하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5년 정도 소득 공백이 있는 만큼 퇴직해도 일은 해야 한답니다. 테스트한 거는 진행력이 잘 나오나요? 네, 뭐 허용 진해력은 산소 3개지만 37톤 정도 만족한다. 대기업 퇴직 전 총무팀에 있던 장응환 씨. 건축 업무를 놓은 지 10년도 넘었는데 다시 현장에 왔고요. 감리 업무도 처음이랍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조경 감리하시는 분이 80세 되신 분이 이제 펄펄 날아다니는 걸 봤기 때문에 저도 체력 관리만 잘 한다 하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 발전이 되고 저희 가족들한테 제가 이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또래 동료들과 함께하는 점심시간. 각자 싸온 도시락을 들고 모였는데요. 거의 식당 수준이야, 식당 수준. 반찬 싸고 뭐. 사가지고 나물러서 한 밥인데 집사람이 이제 그 일주일치를 이제 싸주는데 보통 이런 거를 7개 정도 싸줘요. 그럼 이제 제가 점심 때, 저녁 때 이거 하나씩 빼서 먹습니다. 제일 대단한 게 국이요. 어떻게 국을 진짜 저렇게 싸주는지. 아내가 싸준 일주일치 도시락을 들고 출근해 공사 현장 부근에서 자취하는 장응환 씨. 주말이 돼야 가족이 있는 서울 집에 갑니다. 예전 직장처럼 기숙사나 구내 식당은 없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전하고 비교하면은 감리 생활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져요. 일단은 연봉 이것도 뭐 예전에 이제 받는 금액의 이제 절반 이하로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대기업 다닐 때하고는 좀 비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기업 시절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에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젊을 때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 임시직 비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근속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압도적으로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이 질에 있어서 꼴찌입니다. 그다음에 임금도 50대 후반이 지나고 나면은 거의 절벽처럼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률은 높지만 일자리 질은 굉장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빈곤을 해소하거나 이분들이 그 노후에 한번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자리 여건이 나쁘든 좋든 가리지 않고 일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했어도 그는 여전히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 아빠이고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잘 지냈어? 뭐야. 비가 오니까 너 비 안 맞게 하려고. 자, 일로 가자. 오래 기다렸어. 비가 진짜 많이 오네. 좀. 30 넘어 직장에 다니는 다 큰 아들이지만 챙겨주고 싶은 게 여전히 많습니다. 일단 너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일 때문에 요새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게 고작인데 이렇게 비 오는 날 우산까지 가져다 주시고 같이 오랜만에 걸으니까 되게 좋네요.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빠로 산다는 건 행복한 만큼 그 책임감도 엄청납니다.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계속하고 그러면서 너의 그 자기 개발 그걸 계속 해야 돼. 아빠 이 늙은 나이에 그 공부하잖아. 언젠가는 아들도 가장의 무게를 짊어질 때가 오겠죠. 그 길이 조금은 덜 험난하기를. 내가 좀 더 오래 일해서 아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픈 아빠입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3년밖에 안 됐는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뭔가 퇴근하고 나서 운동 같은 자기 개발하는 것도 힘든데 아버지는 그거를 거의 40년 가까이 꾸준히 해오셨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굉장히 그 인내심이랑 끈기가 존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현역으로 사는 60대. 오랜 경력에 걸맞은 좋은 일자를 찾는 건 개인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기업 차원에서도 정년 연장, 재고용 등 중장년의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매년 고령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하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재취업 지원 서비스 기업 컨설팅 우수사례 공모전 장관상 네이버 주식회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도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뜻밖입니다. 아이디어 넘치는 젊은 인력이 필요한 IT 기업 특성상 60대 이상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IT 기업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냥 사회로 나갔을 때 사회에서 그동안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어떤 경력을 살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 IT 기업에서 커리어를 쌓은 분들이 좀 그 커리어를 계속해서 살려서 나가서도 그 업무를 연장선상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1000인 이상 기업에서 의무 제공해야 하는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를 IT 인력에 맞는 재취업 교육으로 특화시켰답니다. 회사에서 나서서 퇴직 이유를 고민해주니 직원들 반응은 무척 뜨거웠죠. 대한민국 기업 문화 자체가 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크게 지원하지 않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교육을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 약간 나의 은퇴 후에도 회사가 챙겨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셨던 것 같고, 기업에서 봤을 때도 그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인생의 2막을 많이 설계를 하고 계시잖아요. 개인적인 좀 그런 고민들이 많으면 회사에 대한 업무 몰입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면 업무의 몰입도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또 다른 업체,
작년보다 2배 성장하며 올 매출에 34억 이상을 기록했는데요. 그 비결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답니다. 너 일하는 건 넌 어때? 요새? 뭐 언니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그럼요. 너 얼마나 됐어? 한 달 됐어? 이제 너는 2달 되었어? 벌써 그렇게 됐어? 빨리 갔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너 이거 빵 만들어봤어? 후배들을 살뜰히 챙기는 맏언니 유순자 씨. 올해 나이 67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있다는 게 우리 나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60대는 일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 나이에 왔습니다. 그냥 내가 몸이 허락하는 한, 내가 몸이 허락하는 한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러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65세로 정년 연장을 했지만 이미 정년을 넘긴 직원이 있으니 사실상 정년을 폐지한 셈인데요. 직원 나이에 제약을 두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실제로 뭐 이직률이나 이런 게 적기 때문에 이직률이 적은 게 회사로서는 오히려 더 좋은 거거든요. 하루에 이제 10,000개씩 동일한 제품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사실은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반복되는 일이라고 하는 건 경험치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직률이 적다는 건 그 경험치가 계속 쌓이면서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오래 머물고 싶도록 임금도 올려주고 매년 해외여행도 가고요. 성실하게 오래 일할 수 있다면 나이, 성별, 국적도 상관없이 뽑는답니다. 나 진짜 일 못하는 사람이었거든. 거짓말하네. 이렇게 일 잘하면서? 아니 집에서 할 일만 해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회사 생활 여기서 처음이세요? 응. 한여 때만 직장 생활 해보고 결혼하고는 안 했어. 경력 단절, 60세 넘은 나이, 다른 회사라면 시작도 못했을 조건, 일이 있다는 게 마치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네, 맛있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합니다. 왜 이렇게 행복하셔요? 뭐든지 다. 전부 다요. 제가 어디 가서 젊은 사람들 어울리겠어요. 그죠? 그게 좋아요. 노동계가 현재 만 60세인 정견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에 입법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60대가 일하지 않으면 사회를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때문에 정년 연장, 재고용, 재교육 등 고용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상황. 일이 있는 것과 일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개인의 어떤 생활에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과 뭐 등등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인 정년에 대한 사회적인 룰을 정하는 것들 이런 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사회를 건강하게 재생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년쯤 후가 되면은 절반의 그런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 될 것이고요. 대졸 그 65세 이상 인구가 40년 후가 되면은 1,20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보나 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주력 인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분들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잘 유지가 되고 또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0대 이상 고령 인구가 일해야 사회가 유지되는 건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인구 23.2%, 우리보다 일찍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요? Weil ich noch keine Lust habe aufzuhören. Weil einfach, das ist einfach zu langweilig. Was soll ich zu Hause? Mein Mann arbeitet noch, meine Kinder sind aus dem Haus. Was soll ich zu Hause? Das ist zu langweilig. Die Bedeutung ist, dass ich so soziale Kontakte habe, dass ich dann in der Gesellschaft drin verwurzelt bleibe und auch nicht ins Abstellgleis komme, dass ich fit bin, dass ich auch mental noch fit bleibe. Das ist die Hauptsache. 2035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8% 감소할 거라는 독일. 경제 성장 위축으로 이어질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Und hier sehen wir, dass Deutschland mit 73,3% bei der Erwerbstätigenquote von 55 bis 64-Jährigen im oberen Drittel im Vergleich zu anderen OECD-Ländern liegt.
Und wenn wir jetzt hier weiter unten haben wir nochmal die Veränderung der erwerbstätigen Quoten von Älteren. Und hier sehen wir, dass Deutschland in den letzten Jahren sehr stark aufgeholt hat bei der erwerbstätigen. 독일의 고령층 고용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이고요. 65세 이상 고용 형태에서 정규직이나 유기계약 같은 표준 고용도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Genau, also in Deutschland ist es so, dass es vor allem finanzielle Anreize für die Rentnerinnen und Rentner gibt, die weiter arbeiten wollen. Wenn beispielsweise ist es unbegrenzt möglich, Geld hinzuzuverdienen zu der Rente, die man bekommt. Und ein weiterer Schritt ist jetzt, dass in Zukunft soll es die sogenannte Aktivrente geben. Das bedeutet, dass Menschen, die bis zur Regelaltersrente arbeiten oder sagen, sie wollen gerne noch weiterarbeiten, dass sie dann auch steuerliche Erleichterungen erhalten.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면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제는 세금 혜택을 주어 퇴직 후에도 일을 하도록 장려하고요. 독일에서는 일찌감치 정년 퇴직과 연금 수령 나이를 67세로 잡고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Die nachfolgenden Generationen dann mit 65 und einem Monat, 65 und 2 Monaten und so weiter, das zieht sich noch hin bis zum Jahrgang 1964. Der wird dann mit 67 in Rente gehen müssen und alle nachfolgenden Generationen auch. Aber es folgt so ungefähr der Idee, dass die Lebenserwartung steigt und dass wir das Verhältnis von Erwerbszeit und Rentenbezugszeit konstant halten. Dann, auch wenn die Person vielleicht nicht unbedingt auf den finanziellen Zuverdienst angewiesen ist, so ist es doch ein zusätzliches finanzielles Polster, wenn man im Rentenalter noch arbeitet und dann auch noch ein bisschen mehr Möglichkeiten hat finanziell. Also von daher ist es natürlich sehr positiv für die Person an sich. Gesamtgesellschaftlich gesehen sehe ich das auch sehr positiv, wenn die Voraussetzungen stimmen. Also wenn man Leute unterstützt, die arbeiten wollen und gerne arbeiten, ist das für die Gesellschaft positiv, weil so können wir unseren Fachkräftebedarf sichern und auch für eine Generationengerechtigkeit. 나라에서 정년을 늘리고 정년 후에도 일하도록 권장하는 상황 속에서 올해 70세인 미하엘 크니스 씨도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원하는 60대 남자가 그를 찾아왔는데요. Darf ich Sie mal fragen, wie alt Sie sind? 62. Ein junger Mann gegen mich, sehen Sie. Herr Reimann, was haben Sie denn hauptsächlich beruflich gemacht vorher? Baumaschinen bin ich gefahren. Okay. Hauptsächlich Radlader. Ah. Zum Beispiel auf Müllkippen oder auch im Gartengewerbe, also Mulden, Okay. Kippen und solche Geschichten. Das heißt, Sie haben die entsprechenden Scheine auch? Ja, ich habe einen Radladerschein. Okay. Ich habe auch einen Kranschein. Ach. Staplerschein. Jawohl. Was brauchen Sie noch? Ach, das ist schon mal gut. 구직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물론이요. 원하는 업무 시간과 직장까지의 거리, 구체적인 근무 조건까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So, und daraus erstellen wir dann ein Profil. Und mit diesem Profil wird dieser Bewerber dann dem Kunden vorgestellt. Und dann gucken wir, wie der Kunde reagiert. Das Profil wird natürlich so erstellt, dass es, muss man ganz klar sagen, so positiv wie möglich dargestellt wird. Dann vergleichen wir nochmal die Anfrage des Kunden. Und wenn das wirklich passt, wird er diesem Kunden eben vorgestellt. 국가기관이 아니라 이곳은 세계 11개국에서 활약하는 고용 서비스 기업입니다. 늦은 나이, 제약이 따르는 재취업을 이 고용 서비스사에서 돕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재취업한 60대들이 많이 보이죠. Da ist es für uns es ist ein kritischer Erfolgsfaktor, nennen wir es so, dass wir selber Seniors beschäftigen, Menschen, die dieses Alter schon haben, damit die auf gleicher Augenhöhe mit dem Gegenüber sprechen können. Die Menschen sind in einer gleichen oder ähnlichen Lebenssituation
und finden viel schneller zueinander und können die gleiche Sprache sprechen und die gleichen Themen sprechen. 퇴직했을 때의 두려움과 재취업의 막막함을 겪어봤기에 구직자의 마음을 잘 아는 상담사들. 그들의 도움으로 재취업한 이 고객은 직장이 아닌 삶의 활력을 찾았답니다. Ich gehe mit einem Lächeln dahin. Ja? Nein, es ist wirklich Tatsache. Also mir macht die Arbeit so viel Spaß, weil das Umfeld von den Kollegen her stimmt auch. Ja? Also ich fühle mich richtig wohl. Also ich bin ausgeglichen. Mir macht das Leben wieder richtig Spaß. Ja? 우리나라에서도 은퇴 후 다시 일하고 싶은 이들을 지원합니다. 중장년 내일센터에 직업 기초 역량 강화 교육 시간. 근데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만 벌면 돼요. 난 안 빚락도 할 거니까. 나는 내 기준이 100만 원이 만족이다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에 10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딸이 둘이 이제 30살 넘어도 결혼을 안 했어요. 일을 해야죠. 자녀들 너무 많이 나서. 퇴직하고 정말 이렇게 많이 마음 배회하시는 분들이 이런 곳에 오셔가지고 정말 배우시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정말 이런 교육은 정말 계속 이어져야 되고 정말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정말 많이 받고 싶어요. 무턱대고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는지 먼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인생 2막의 방향을 고민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 거죠. 일평생에 3-4개의 일자리를 바꿔야 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숙련 인력의 확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고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이 직업교육, 특히 중장년 또 재취업과 이전직에 관련된 부분은 큰 포션 일단은 국가가 책임지고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분야를 정했다면 능력을 쌓아야겠죠.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내 건축 디자인과에서 목공을 배우기도 하고요. 일을 열심히 하고 하다가 아주 의욕도 좀 없어지고 좀 그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다양한 요리를 배우는 외식 조리과.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새롭게 도전한 분들도 많습니다. 색깔 나오잖아. 계속 소문을 날려. 34년을 직장 다니다가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저도 요리입니다. 선생님은? 저도 25년 다니다가 이제 나와서. 저도 요린이죠. 외국계 은행 지점장 출신이었지만 음식을 만드는 낯선 분야에 도전하는 중이랍니다. 우리가 직장을 잡을 때도 초중고 대학교까지 수많은 어떤 시행착오와 배움을 통해서 길을 찾잖아요.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또 좀 많은 경험을 다시 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2의 인생에서는 내가 어떤 데 더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을지 한번 더 찾아보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갖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다 처음입니다. 삶의 또 다른 시작 앞에 선 사람들. 피부가크 용접, 가스 절단 후 필링 용접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안전! 하던 일도 나이도 다른 이들은 재취업을 위해 용접을 배웁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설계를 했었습니다. 35년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직장에서 계속 오래 다녔습니다. 대기업에서 은퇴한 뒤 나는 이제 쓸모없구나, 퇴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의 가치를 세상에 좀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제 오는 것 같다 마음에서 존재 가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 와이프도 요즘 얼굴이 아기 같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나서 뭔가 하는 그런 표정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새로운 또 인생 2막을 신나게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문대 학벌과 대기업 출신, 사회에서의 이름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만이 남았습니다. 이런 데 보시면 어때요? 하얗죠? 각도가 좀 안 맞고. 각도도 물론 있지만 선생님이 위쪽에서 제가 멈춰서 머무르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게 사람을 더 넓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능을 습득을 해서 취직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도 그 취직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직장 생활 하는 거죠. 20대 초반에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네. 용접을 배우는 김기철 씨.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나와 고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했습니다. 평생 가르치던 그는 이제 학생이 되어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저녁에 들어와서 금요일 저녁까지 먹고 차가 막혀서 저녁 한 8시, 9시쯤 출발하면 서울에 1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 혼자 계시면 좀 외롭거나 뭐 힘들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저는 뭐 전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혼자 계셔도 괜찮으세요? 네. 나이 64, 가족을 떠나 홀로 기숙사에 머물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인생 2막을 준비하는데요. 저 실기가 좀 안 돼서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려고 유튜브 찾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은,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57mm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솔직히 공부라면 자신 있었는데요. 이제 눈도 침침하고 머리 회전도 예전 같진 않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이 도전은 어쩌면 생애 가장 값진 도전이 아닐까요? 전기를 포함한 나머지 다른 가스 텅스텐 용접 이런 걸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찾아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길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들 건강 뭐 아내를 포함해서 건강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변화라든가 기술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개혁을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지키면서 살아남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이제 그게 지금 그 각각의 개인에게 이제 당면한 그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분들이 노후의 빈곤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결국에 사회적인 부담이 돼요. 결국 사회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 부조를 해서 해결해야 되니까 결국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세금을 통해서 가난을 해결하기보다는 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스스로 일을 통해서 뭐 활력도 좀 찾고 또 본인의 노후 생계도 좀 마련하고 이런 방식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급해지니까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해야 되나? 겁은 나고 빨리 일자리는 했으면 좋겠고 약간 그런 심정? 단지 나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일찍 일자리를 놓아야 된다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일했는데 이거를 30 몇 년을 하신다? 저는 이제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인데 정말 그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신 것 같고 그 30 몇 년 일하신 그 자료라든지 지식의 깊이라든지 그런 건 제가 엄두 낼 수 없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그 경험치를 무시를 못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골머리 앉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사님 옆에서 와서 이렇게 쓱 보고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툭툭 던지세요. 근데 결론은 그게 맞더라고요. 배움, 경력, 건강 모두 갖춘 신중년들. 이들이 일해야 사회가 유지되는 평생 현역 시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60은 끝이 아닌 시작.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활짝 꽃피울 차례입니다. 일할 수 있는데 걸어다닐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나이가 무슨 뭐 관계가 있는가. 일하는 데는 나이는 결코 관계가 없다. 특히 능력만 있고 어떤 지식적 면에서 무장만 된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당연한 거다.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도전을 하시다 보면 그중에 자기한테 맞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시면 좀 즐겁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